신기현 선배가 저보다 키가 20cm가 더 큽니다. 저 오늘 연사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석에서는 계륜이 형 그러고 함께 이렇게 해온 지는 뭐 매우 오래됐습니다. 계륜이 형이 그 계엄 수사 받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한 40일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이제 그때 제 방에 총은 안 들고 왔는데 수사관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너는 죽어도 그 정육점에 가면 이 고기 갈아서 팔잖아요. 갈은 고기. 거기다 너를 넣어가지고 싹 갈아서 서해바다에 뿌리면 끝난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그렇게 겁은 안 나던데 그런 말을 막 하는구나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번 그 계엄 나던 날 저는 사실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우리 친구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도망가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알고 도망간 건 아닌데 정말 우연하게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계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갔다가 이제 외국에서 이게 계엄이 성공을 하면 이제 안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면 또 잡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리스트에 있는데 이제 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국회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해서 불행한 일들은 막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윤희상 선생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바람의 빛깔, 진달래 아가씨 두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곡이 이렇게 이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통일과 평화가 엄청 퇴행하고 있고 많이 퇴보되고 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긴 얘기는 뭐 그렇고 신기현 선배님께서 뭐 재단 문제든 여러모로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 정권이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퇴행했기 때문에 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속히 회복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뭐 불교 건물이니까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물에 빠진 김에 진주를 건지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일을 추진해서 어떤 일을 달성하고 이루어내면 그것처럼 좋고 이상적인 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사를 살면서 우리 세력들이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아니면 민주당이 뭐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간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구테타에 또 연루되고.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엄과 이 내란이 어떻게 보면 쟤네들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치밀함이 자기네들은 치밀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봤을 땐 매우 허술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 법률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졌는데 빠진 김에 진주를 줍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법어로 들렸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우리 힘으로 만든 정국은 아니지만 이 정국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캐내야 되고 진주를 주워야 한다.
라는 법륜 스님의 얘기는 뭐 지나가는 비유일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이제 중요하게 한 시사하는 바 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1단계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처음에 계엄을 해제시키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지고 하는 과정을 저 보면서 야, 이렇게 이왕 물에 빠졌으니 진주를 건지는 심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여러모로 마음들이 복잡하고 또 지금 강화문에서도 이제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우연히 만든 이 전국이 어쩌면 우리는 늘 또 한 번 좌절과 낙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리 촛불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익혀오고 촛불에서도 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주를 물속에서 건져낼 것인지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의 어떤 결심이어야 하고 또 자세여야 하고 또 그 의원님 계셨지만 이제 갔지만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민주당의 당의 이익이나 어떤 사람 한 사람 대통령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에 빠졌을 때 서로 물속에서 물고 뜯고 초라한 몰골로 승전가를 불러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국이야말로 우리가 촛불도 경험했고 신계륜 선배님이 경험했던 5.18도 경험했고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유례 없이 계엄도 해제시켰던 이 역량으로 지혜를 모아서 정말 진주를 건져내는 이 정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은 뭐 대통령 선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눈앞에 정권의 이 정권 창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그렇게 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헌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래야 이 퇴행됐던 이 윤희상 음악제나 이 퇴행됐던 모든 평화 통일 이런 걸음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퇴행되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하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진주를 줍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신정치 문화원 그다음에 윤희상 그 재단에 참여하신 여기 계신 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지혜를 한 마음으로 갖도록 노력하면 엄청나게 번져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계륜 우리 선배님, 신계륜 이사장님 중심으로 그런 지혜들을 그냥 정치에 서로 욕하고 막 이러한 이제 문화보다는 차분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평화, 그다음에 민족의 통일,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러한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위대한 정치인만 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이 그렇게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주시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윤희상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 그리고 신정치 문화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들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